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3등급의 천장을 뚫기가 어려워요. 이제 어머니나 학생은 얘가 끈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학생은 지금 끈기도 끈기지만 안녕하세요. 학생들 보면요. 나름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가 아쉬움이 느껴지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조금만 더 잘해주면 굉장히 정말 잘할 것 같은데 한 2%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딱 멈춰버려요. 그냥 그러고선 자기는 다 했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 2%의 벽을 넘지 못하는 그런 학생과 또 그 벽을 넘어서 정말 잘하는 학생과 그 차이가 뭘까요? 공부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아들을 둔 어머님이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그 사연에 대해서 보면서 2%의 벽을 넘는 아이와 넘지 못하는 아이의 차이가 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2 아들의 공부하는 모습이 답답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공부를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벽을 넘지를 못하네요. 어릴 때부터 재주도 많고 엉뚱하기도 했어요. 총명하고 질문도 많은 아이라서 저도 나름 기대가 있었습니다. 선행으로 아이를 내몰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교육에 열성이 없지는 않은 엄마예요.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자신을 꽃피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아들이 딱히 하고 싶어 하거나 좋아하는 것은 없어요. 이것저것 관심을 가진 것들이 많아요. 그림도 못 그리는 편은 아니고 악기도 하나 다룰 줄 알고요. 공부도 3등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나은 성적이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늘 3등급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고2 여름방학도 끝났고 수능이 정말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데 아이는 공부에도 올인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지도 않아요. 수학을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닌데 이과를 선택해서 수학 때문에 더 공부할 의욕이 안 생기나 걱정도 됩니다. 국어, 수학은 학원도 다니고 있고 다른 과목은 혼자 공부한다고 하는데 이번 여름방학 때도 하루 6시간 이상 공부하지는 못하더라고요. 평균 하루 3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처럼 엄청 게임을 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전혀 안 하지는 않는데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동안도 늘 시험 기간이 닥치면 허겁지겁 공부하는 편이고 계획을 좀 과하게 세우는지 끈기가 없는지 세워도 지키지 않는다며 오늘도 망했다.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지? 이런 소리를 시험이 다가올수록 자주 해요. 관리형 독서실이라도 가라고 하면 답답하다고 안 가요.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고 저를 밀어내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이 좀 끈기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사연에서 보면 이 학생은 뭐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거나 공부를 신나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얘가 무슨 투지가 있어서 이렇게 끈질기게 끈기 있게 공부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나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3등급의 천장을 뚫기가 어려워요. 이제 어머니나 학생은 얘가 끈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학생은 지금 끈기도 끈기지만 이 공부에 동력을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좀 공부가 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학생은 왜 이렇게 공부가 늘어지는 거예요? 이제 공부가 늘어지는 게 왜 그런지는 LSI 공부마음 검사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 학생한테 LSI 공부마음 검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에서 제일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학생이 공부에 목표가 좀 막연하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사연에서 학생이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하셨지 목표 대학이 어딘지, 뭘 전공하고 싶은지, 어느 학과를 가고 싶은지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검사 결과에도 본인이 뭔가 목표가 뚜렷하다는 게 나오질 않아요. 지금 이 학생은 공부해서 뭘 이루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도 세워도 이렇게 안 지키게 되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끈기도 안 보이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막연히 그냥 살 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제 웨딩 촬영 일정이 잡혀서
내가 고른 그 너무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살을 빼는 사람하고 그 다이어트가 같겠어요? 당연히 다이어트가 다르죠. 막연히 살을 빼겠다는 사람은 계속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나 이거 먹으면 살찔까? 먹지 말까? 이런 갈등만 느끼면서 사실 제대로 살을 빼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딱 언제까지 몇 킬로를 빼야 한다. 이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철저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그렇게 살을 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웨딩 촬영이 망하잖아요. 절박한 거예요. 이 학생은 지금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떻게 돼요? 늘어지게 되죠. 계속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부가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학생이 게임이 재미없어서 게임을 많이 안 한다. 그게 별 칭찬이 아니에요. 지금 게임도 마음껏 못하고요. 공부도 마음껏 못하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막연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구체적이고 절박한 목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이 학생이 원하는 거는 뭐예요? 제가 이제 이 학생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사연만 보냈으니까. 그런데 WPI 성격 검사 결과를 보면요. 이 학생이 사실 사람들에게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또 드러내놓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긴 한데, 근데 마음 저 밑바닥에는 사람들이 나를 좀 멋진 사람, 남다른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뭘 좀 알아. 이런 약간의 자만심 같은 게 늘 깔려 있어요. 그게 지금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실래나? 그럼 그걸 어떻게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이 WPI 성격 검사 결과에 그냥 딱 나와 있어요. 이 학생은 나름 그 독특함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이 남들과 좀 이렇게 다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대놓고 이렇게 확 그걸 질르지도 못해요. 그러기에는 좀 망설임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삶의 의미, 어떤 철학적인 면, 이런 것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요. 예술적인 재능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성격을 이제 M자형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양한 것에 호기심이 많지만 그 호기심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호기심이나 흥미가 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그걸 하면서 얻는 만족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주변의 찬사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LSI 검사 결과를 봐도 그렇고 이 학생은 특히 이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꾸 자신을 이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부에서는 그런 주변의 찬사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인 스스로 내가 좀 남들한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또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내가 좀 남다르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부모님도 이 성격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 특성을 가진 학생들은 항상 자신이 어디서도 좀 이해를 받지 못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성장을 하고 어른이 돼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학생이 이제 그 LSI 검사 결과를 봐도 공부할 때는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알기는 해요. 그걸 아는 것 같긴 하는데 지금 공부에 온 마음을 다 바치겠다. 그 생각이 약해요. 그래서 놀고 싶은 거, 딴짓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까지 내가 공부하겠다. 그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하고 싶은 거죠. 너무 힘들게, 빡세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그냥 나는 편할래요. 이렇게 배짱 좋게 지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엄청 압박감만 느껴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면 이렇게 계획표만 비현실적으로 빡빡하게 세우고 그러면서 지키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빡빡한 스케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학생의 문제는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 학생의 문제요? 이 학생의 문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목표가 막연해요. 자신이 왜 공부를 하는지 스스로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 성격의 학생들은 네가 좋은 대학을 가야지 사회에서 성공하지 이런 이유가 얘를 동기화시켜주지 못해요. 그런 이유로 동기화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학생이 바라는 거는 주변에 좀 인정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즉 그런 말을 들으려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적이 좀 잘 나오고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는 말을 듣게 되거나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림이나 악기로라도 뭔가 자신이 남다르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면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막연하고 크고 의미 있는 걸 하기를 바래요. 공부는 시키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데 그렇게 인생에서 멋있고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만약에 성적이 1등급대가 나온다. 그래서 주변에서 자기를 보는 시선이 좀 달라. 그러면 아마 이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지고요. 스스로 알아서 공부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떻게 해야 1등급 성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1등급과 3등급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1등급은 머리가 엄청 좁고 3등급은 머리가 중간쯤 되고 아니에요. 이 학생이 지능이 떨어져서 1등급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방학 동안 하루 3시간 공부하고 3등급 받는다면은 이게 머리가 안 되는 학생은 아니거든요. 바로 공부 마음이 달라요. 1등급의 공부 마음과 3등급의 공부 마음이 달라요. 지금 이 학생한테 필요한 거는요. 모든 게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게 1등급의 공부 마음이에요.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 학생은 공부 목표, 공부할 내용, 계획, 이 모든 것이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이게 막연하면요. 모든 게 막연하게 끝이 나요. 끈기 같은 거는요. 눈에 보이는 정확한 목표가 있을 때, 목표가 눈에 보일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부 목표를 좀 각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지금 아마 이 학생 막연히 중간고사는 잘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는 1등급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내가 이게 좀 합해서 성적이 전체 그 등급이 좀 올라가는데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부담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목표를 각 과목별로 딱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히 성적을 올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어는 내가 좀 영어는 자신 있으니까 영어는 지금 2등급이니까 아니면 3등급이라도 좀 3등급대 초반이니까 요거는 한번 1등급 후반을 만들어 보자. 아니면 국어는 지금 3등급인데 요거는 2등급대로 일단 올려보자. 근데 수학은 내가 사실은 3등급 후반이거나 4등급 초반인데 요거를 3등급대 초반까지 올려보자. 탐구는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니까 요거는 2등급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좀 구체적인 목표를 정확히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부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또 이런 성향의 학생일수록 먼 미래의 목표, 무슨 좋은 대학, 의미 있는 인생 이런 걸로는요 지금 당장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막연히 잘해야지 하면서 끝끝내 잘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연히 살 빼야지 하면 음식 먹을 때마다 죄책감만 느끼고요. 살 못 빼요. 괜히 내가 뭔가 덜 먹은 것 같아서 굳이 저녁에 뭔가를 더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행동이 되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빡빡한 계획 세우고 막연하게 높은 목표 가지고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죄책감만 더 느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학생이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확실히 명확히 해야 돼요. 이 학생이 시험에서 오답할 때도요. 이 학생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3등급 학생들은 나 저거 아는데 그때 생각이 안 나서 틀렸네. 시간만 조금 더 있었으면 내가 이거 생각했을 텐데 이런 식의 반응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약간 방어적인 반응을 하고요. 1등급 학생들은요.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을 못 해봤네.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내가 이거 다시 조금 더 잘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아는 걸로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정말 이 디테일까지 이 시험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까지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한테 요즘 흔히 많이들 얘기하는 이 백지 쓰기, A4 용지 하나 앞에다 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거 이렇게 다 써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뭘 모르는지 그걸 좀 확실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만약에 이게 이제 혼자서 나는 시작을 못하겠다 그러면 공부하고 문제 풀 때 아니면
뭐 모의고사 기출을 풀든 학교 기출을 풀든 문제집을 풀든 문제를 풀고 나서 각 문제마다 다 그 문제를 자기가 왜 이렇게 풀었는지 써보는 거예요. 왜냐면 각 선지가 이게 답인 이유가 있고 답이 아닌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말로 이렇게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문제만 풀고 지나간 거랑요 너무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 감으로 답을 찾는 이제 그런 게 줄어들고 뭐든 확실히 알게 되죠. 그리고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수학은 그걸 더욱더 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제 꼭 백지 쓰기까지 나가면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 안 하고는 이 학생이 공부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세 번째로 이 학생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공부 시간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좀 계획을 해야 돼요. 공부 계획을 과도하게 세워서 이게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이 지금 계속 반복돼 왔었잖아요. 그건 사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얘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런 애들이 꼭 이렇게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굉장히 시험 기간을 괴롭게 보내게 되는 이 패착을 만들죠. 근데 자신이 1시간 동안 과목별로 어느 정도의 양을 공부할 수 있는지 우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게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시작해야 돼요. 매일 내가 공부한 양, 공부한 시간 이거 적어보면서 정확히 내가 바라는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얼만큼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가 봐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과목별로 내가 어떤 내용을 뭘로 공부를 할 건지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정해야 돼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할 교재 아니면 뭐 문제집 이런 거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막연히 그냥 교과서 보고 자습서 보고 문제 풀고 프린트물 보고 이런 식이 아니고 영어는 교과서 원문 외워야 되고 부교재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고 이게 문제집은 몇 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내가 뭘 어떻게 공부할 건지 목표를 정확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런 방법들을 혼자 다 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학생이 좀 상담을 왔으면 좀 해줬을 텐데 어머님이 이제 주신 사연과 이제 학생의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제가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알려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다라고 이제 해결책을 알려준 건데 그러면 상담 과정에서는 이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자신의 성격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말씀해주신 방법이 참 좋은 방법 같기는 한데 이 학생은 관리형 독서실도 답답하다고 안 가는데 상담과 코칭에서 이런 방법에 대해 해보라고 하면 답답해하고 싫다고 하지는 않을까요? 싫다고 할 수 있죠. 뭐 시킨다고 다 하겠어요. 싫다고도 할 텐데 그렇다고 또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못 하겠어요. 이렇게는 못 해요.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저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가 맞는 것 같고 또 저 선생님이 뭔가 나를 이해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턱대고 얘한테 너 이거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긴 세월 상담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렇게 코 깨는 기술이 있어요. 어떻게 코를 꿰세요? 이 학생이 목표가 막연하다고 하셨는데 중간고사 목표를 잡아라고 하면 잡을까요? 상담 왔을 때는 목표를 잡아! 이렇게 해주진 않죠.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목표를 잡고 공부했어요. 이렇게 그 학생이 얘기할 거거든요. 목표를 그동안 그렇게 잡았어? 그럼 어떤 목표를 잡았었는데? 이전보다 다 올리려고 했죠. 그렇지, 올리려고 했지. 근데 그게 뭐 몇 점 받자 이런 생각이 구체적으로 있었어? 구체적으로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시험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전보다는 그래도 더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했죠. 그렇지, 이전보다 더 받아야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한 거지. 이전보다 내가 요번에 요 점수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죽어도 이건 받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했어? 아니잖아. 사실 뭐 그렇게까지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없었던 거죠. 그렇지, 그게 기준이 없으니까 네가 끈기 있게 뭘 하게 되지가 않잖아.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이 2학기 중간고사 목표를 잡기 위해서는 사실 이 학생의 진로,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는 것까지도 상담에서 길게 이 학생하고 얘기가 돼야지 돼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뭐고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까지 다 찾아가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이 당장의 목표에 지금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부 상담을 한다고 오지만 사실은 그 인생을 관통하는 그런 상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상담을 해서 자기 길을 제대로 찾아가게 해주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